네, 반갑습니다. 8월 13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틀어진 계획. 처음에는 한 5만 위안,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4천만 원짜리를 살 용기가 있었는데요. 경기가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은 2천만 원 들고 있는 사람도 이거 160만 원짜리 사는 것도 엄두도 못 낸다. 저는 좀 이런 새가슴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 게 낫지. 좀 그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국, 요거 중국 소식. 예, 바닥 경제가 거의 뭐 폭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와 뭐 별반 다른 것 같진 않습니다. 중국의 헝다도 뭐 최종 부도 처리된다고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 건설주들도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가지고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살자.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예, 그동안 나도 전세 살고 있고 한 개 투자로 사고 이렇게 대출을 많이 일으켰다면 이런 게 좀 많이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이 아실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아마 리치고에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이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중국도 그러하고 한국도 그러하고 근래 들어서 이 증시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이 개미들이 많이 몰리면 뒤끝이 안 좋은데 어쨌든 증시는 부양하려고 하고 부동산은 부양하려는 의지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입자도 못 구하고 대출도 안 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인천, 파주, 의정부 이런 것들도 신축 마피가 속출하고 있다. 사실 들어갈 돈은 없었거든요. 자, 규제 약발 떨어졌나? 가계대출 급증. 그렇게 억누르려고 해도 이미 저질러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들어가서 살기도 힘들고 대출은 잔뜩 내야 되는 상태, 이런 것들을 많이 저질러 놨기 때문에 어쨌든 신용대출로 지금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신용대출도 이것도 많이 문턱을 높인다고 하니까 작은 계획은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아파트 거래량, 대구의 7월달 거래량은 1,800건대, 그리고 8월달의 거래량은 거기에서 다시 한 25% 내지 30% 정도 거래량이 감소될 걸로 보입니다. 뭐 1,300, 1,400건대 그러면 이거 올해 1월달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썩 좋지 않거든요. 이게 한두 달 만에 분위기가 확 갑니다. 분위기 좋다고 살리고 하려고 아무리 의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뭐 개인의 힘으로 그게 되나요? 그게 단순히 의지만으로 되나요? 돈도 따라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당 거래대금은 3억 5천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요. 박스권을 탈피하나 21년부터 이어져 온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올해도 박스권 탈피는 힘들다. 박스권 탈피하려면 이 가계대출이 100조씩 막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반토막 난 것에서 그 다음에 가계대출을 또다시 증가시키고자 해도 총량 규제 때문에 막혀서 더 이상 과거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불을 뿜는 현상들은 불가능하다. 다만 가능하려면 서울 쪽에 부동산이 폭망하고 서울 쪽의 사람들이 더 이상 대출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지방에는 대출 여력은 생길 거예요. 근데 대출 여력이 생기더라도 서울 부동산이 저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지방 부동산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스물스물 일어나면서 돈 빌려가서 투자해라 라고 해도 투자하지 않는 일본과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고가의 거래량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비중이 8%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수성구의 거래량 좋다 할 때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달서구의 거래량과 견주어 봤을 때 거의 뭐 절반 정도 수준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수성구의 분위기 또한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네, 실거래 가격 살펴볼게요. 엘리넷들 11억, 고점 대비 100% 거래 한 건 눈에 띄고요. 빌리브스카이 주상복합 100.6%, 7억 8,500. 이거 10억 간다는 이야기가 늘 있어 왔던 10억의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나? 그렇게 누가 말이 많이 나왔던 것인데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고점 대비 한 20% 정도. 그래서 신축의 가격이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창 때 2022년도, 뭐 2020년도, 21년도 그럴 때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그때 2020년이 고점이었다고 생각해보면 다 뭐 비슷한 위치에 놓여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물론 신고가 나오는 게 대단하긴 하지만 네,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수성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29층 7억 4천, 22층 6억 3,500, 뭐 6억 전후의 가격 흐름을 보이던 것이 그래도 야금야금 오르는 건 야금야금 오르는 모습 요 정도, 예, 요 정도 6억대 이상, 5억대 후반, 5억대 중반, 뭐 6억대 그 아파트 가격대에서 계속 볼 수 있는 모습. 어제는 제가 저 동구에 라이브 방송할 때 그 신세계 백화점 바로 앞쪽에 있는 그곳, 예,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건물 다 올라갔대요. 보니까 상가 건물이 한 4층 정도 높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아파트 부분은 한 20층, 25층 정도 됐나요? 네. 거기가 7억, 지하철 2호선에 백화점에, 아이고, 백화점 사람이 그 전만큼 그렇게 많다는 느낌도 안 들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백화점 물가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1편에서장 둘이요, 6억 정도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제일 동네, 예, 뱃머리들, 네, 6억대 가격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괜히 엄한데 모르는데, 뭐 아마 증시가 뭐 하락이고 이래도 그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는 비율은 뭐 5%, 10%, 네, 그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길게, 이게 아파트처럼 길게 보고 간다는 마음가짐이 아니고, 막 조금만 오르면은 막 좋고 떨어지면은 막 새가슴처럼 두근두근거리고 이렇다면은, 역시, 예, 그래도 부동산이 제가 맨날, 분위기 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떨어지는 것 많이 그렇게 뭐 폭망한다, 그런 이야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틀어진, 요 실거래 가격 마저 보고 갈게요. 상인 화성 파크 드림 4억 2천, 4억 2천. 한신더유 이스턴 팰리스 3억 8,500. 요거 3층이었네요. 가격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싶었더니, 대실력 쪽도 가격 25평이 거의 3억 5천. 여기도 좋죠. 여기도 좋죠. 하여튼, 야, 아파트 거래도 좀 되고, 좀 이런 것도 여기 보면 거의 신월성 쪽에 거래가 좀 많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좀 분위기도 좋고, 이런 동네를 가보면은, 유동인구가 다릅니다. 근래 들어서 전부 다 이제 방구석에 다 들어앉아가지고, 아니, 그 뭐, 제미나이 한 달에 쓰려면 얼마인가요? 사람 쓸 돈이 없는 게 없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미나이 한 달 쓰려고 보니까 29,000원이랍니다. 이거 무료도 있지만 물론 유료로. 이거 챗 GTP 같은 거죠. 구글에서 나온 제미나이 29,000원 내고 써야 되고. 넷플릭스 얼마인 거예요? 넷플릭스 저는 안 봐서. 넷플릭스도 한 15,000원은 줘야 되죠. 아니 쿠팡 또 이거 뭐 그 구독하는 거 하려면 7,500원? 8,000원? 거의 한 8,000원 가까이 돈 내야 되는 것 같고. 통신비에 집에 인터넷도 들어와야 되고. 야, 사람 돈 안 쓴다 하지만 이렇게 돈을 뜯어가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가격, 틀어진 계획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가, 과거에 뭐 한 4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4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한 3억 수준까지 떨어지고,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지고, 이래서 집을 살려고 했는데, 살려고 하시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4억짜리 집이 3억이 되어 있어가지고, 와, 이거 사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자기가 살고 있던 집이 3억짜리 집이 여전히 3억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우리 집값은 3억이에요. 근데 우리 집값도 2억으로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돈이 투입되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소득이 좀 있고 벌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소득이 없어지는, 네, 그런 연령대로 접어들다 보니까 연금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 1억을 투자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또 뭔가를 한다는 것이 쉽진 않더라. 쉽진 않더라. 그래서 제목은
틀어진 계획, 아마 마음속으로는 전부 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상급지로 이동하고 싶은 마음들은 아마 다들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정체되는 모습들, 이 가격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뭐 3억대, 2억대 밑으로 내려오고 아파트 연식이 20년, 30년이 되는 곳들 누가 거기 뭐 계속 있고 싶겠습니까? 집값이 이 변함이 없고 비싼 아파트들이 조금 더 상황이 나은 것을 누구나 다 보고 뻔히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옮기기에는 그 아까 처음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이런 분위기가 달라질 것 같나요? 대기업들이나 이런 곳들이 야 저거 뭐 해먹고 살겠냐 대기업들 이 중국이나 이런 경쟁에서 이 첨단 쪽으로 넘어가면은 경쟁에서 지금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근데 그 기업들도 이 효율화를 엄청나게 한다라는 거죠. 이 효율화의 이면에는 인간이 배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튼 얘들한테 돈을 벌려고 해야 되지 개인이 뭔가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자, 실거래 가격들 밑에까지 쭉 내려와 볼게요. 20년, 30년차 되는 것들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도 잘 없죠.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사주고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반복해 왔는데 젊은 사람 집 살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아니 30대 막 중반 40대 다 돼가는데 일단 미혼율 자체가 높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능력 되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오히려 더 대출 많이 일으켜가지고 더 비싼 집에 들어가 버리고 와 이게 순환 고리가 뭔가 단디 끊겼습니다. 단디 끊겼어요. 오늘 분양권 가격도 한번 봅시다. 분양권 가격 범어 2차 아이파크 11억 7천 이거 안전마진 1억 아닌가요? 안전마진 1억 두류 스타일즈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요걸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거 좀 혜택을 볼 것 같죠? 이거 서희건설이죠. 서희건설이 요 비리하고 살짝 연루가 되면서 지난 정권 때 이 스타일즈 야 누구 이거 분담금 얼마? 분담금 1억 8천이었던가요? 1억 8천? 2억 넘어가는 막 그런 동네들도 있는데 거의 2억 가까운 분담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야 이게 정권을 등에 업고 그냥 막 찔러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권을 등에 업고 막 찔러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요 부분들 지난번에 이거 그때 대통령 선거 그때 할 때 선거 유세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막 이야기했었는데 억울한 부분이 아마 조금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명 그랜드자이 아직도 다 안 팔렸나요? 대명자이 아직도 다 안 팔렸나요? 자 신축 가격들 힐스테이트 동인동 거기에 이런 데 살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파트 단지 무진장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또 가격은 그렇죠. 많이 안 비싼 느낌이죠. 다른 여타의 또 다른 신축들에 비해서 이 시내에 있는데 시내에 있는 거에 비해서 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매매 거래도 한 30% 줄어들고 전 분양권 거래도 한 30% 정도 줄어들고 전세 거래도 그렇게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습니다. 미혼율이 높은 것이 이런데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는 60만 장병 이랬는데 지금은 45만 명이라 그러나요? 아마 조만간에 뭐 30만 선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변화들이 이게 팽창하고 늘어날 때 우리는 그 마인드를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줄어드는 거,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된다. 특히 아파트 뭐 투자라든지 그것이 실거주가 되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월세 비중은 울산과 비슷한 정도. 요것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조회수가 어제 영상은 조회수가 600이 나와가지고 늘 좀 비슷한 말씀을 1일 브리핑이다 보니까 비슷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조금 이해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른 뉴스들도 가지고 오고 다른 소식들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좀 뭐 즐겁고 유쾌하고 이런 소식들이 그닥 없다 보니까 좀 그래요. 예. 뭐 좋다, 뭐 좋은 것만 계속 전해드리고 재밌는 것만 골라봐도 하루 시간이 아까울 정도인데 좀 이렇게 안 좋은 이면들을 그래도 알고는 접근하자. 알고는 접근하자. 시청 감사합니다.